자, 점수는 남은 파트는 이제 이 피해 도형에서 부피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부분구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길이를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로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왼쪽 끝을 쓰냐 오른쪽 끝을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넓이를 만들었다면 이제 부피를 만드는 것도 부분구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공간상의 x축이에요. 그리고 x축에 특정한 t라는 위치에 이렇게 넓이가 st인 이런 기둥이 생긴, 아니 이런 어떤 뭐랄까 면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여기 t1이야. 여기 t2로 오면 또 t2에 맞는 또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를 a부터 b까지를 n등분해서 어떤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칸의 간격만큼 곱해주면 얘가 지금은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게 됐지만 이게 곱해지면은 약간 이제 요런 부피를 가진 도형이 되겠죠. 약간 바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저게 뭐로?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닮은 도형이 계속 아니 꼭 닮은 도형을 쓰진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를 계속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착착착. 약간 감자칩 쌓듯이. 비유가 정말 비유가. 우진적이네요. 약간 이제 이렇게 된 거를 계속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부분 구적을 세세하게 하면 뭔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얘를 우리 이제 중학교 때는 회전체라고 해봅시다. 얘가 fx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회전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었지? 이런 모양. 고려청정. 이런 도자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었지? 네.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회전체의 경우는 요 반지름 길이가 fp가 되겠죠. 뭐 fx나 ft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원의 넓이는 파이 f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쌓는 거야. 쌓는 거야. 그리고 리미트를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되겠어? 인테그랄 파이 f 제곱이 되겠죠. dx.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dx는 여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요 a부터 b까지를 n등분했을 때 요 한 칸의 간격. 그래서 얘가 두께가 생기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쌓아버리면 이걸 우리가 세세하게 자르면 자를수록 점점점 이 실제 부피랑 가깝게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피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단면적에 대한 식을 찾으면 돼. 지금은 그 단면적의 넓이가 함수값의 제곱이죠. 이런 상황에 해당치니까. 근데 꼭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넓이가 st라면 혹은 sx라면 인테그랄 st dt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필요한 곳부터 필요한 곳까지. 이걸 해주시면은 그게 부피 공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할 건데 지금 여기 심화에 들어간 것도 얘가 뭐 심화라고 해서 특별히 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안 어려운 거야 여기. 대신에 이제 너네가 이 식이 예측 가능하게끔 자르는 게 그게 좀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식이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안 주어진 문제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43번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y축이고 이렇게 x축이야.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주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y는 루트 2x 제곱 더하기 1분의 kx라고 하는 그래프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x는 1인 지점이 있어. 근데 x는 1이 이렇게 그어졌지.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x는 2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만들겠다고 했냐면 요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단면적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x인 지점에서 넓이는 이 함수값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뭘 줬어? 루트를 줬어. 니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제 S1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은 x인 지점에서 넓이라고 하자면은 이게 이제 요만큼이 SX가 되는 건데 이 SX가 요거를 제곱한 거라서 2x 제곱 더하기 1분의 kx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럼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조그만 곳이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만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요런 이제 회전체를 회전체란다. 요런 부피를 가진 도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결국 얘를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식은 요러면 끝이야. 요거 제곱하면 뭐야? 2x 제곱 더하기 1분의 kx죠. 여기 kx라고 하지 말고 얘 미분하면 4x잖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부피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적분 어디부터? 1 어디까지? 2까지 dx 해주시면 4분의 k 곱하기 ln 절대값 2x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자, 그랬을 때 2 넣으면 ln 9, 1 넣으면 ln 3, 빼면 ln 3이죠. 그래서 4분의 k ln 3인데 그 부피가 지금 2 ln 3인가요? k가 빨리 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S,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요식이 찾기 쉬운 형태야. 지금 유형 11은. 이제 유형 12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라.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른다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식을 쉽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겠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의 부피 공식을 이거로 유도할 수가 있어. 그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어차피 이제 그게 다음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9의 부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르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제 반구의 부피를 구하자. 반을 구해서 2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이라고 생각을 이건 하고요. 원의 방정식. 맞아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서 특정한 x인 지점에서 어떤 원이 있겠죠? 요런 원이 생기겠죠. 얘를 쌓아나가자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번호를 두개 쌓아. 번호를 2개 쌓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9에서 일정한 건 뭐냐면 얘가 아니고 얘가 일정하겠지. 얘가 반지름 R로 일정하겠지. 왜요? 아니면 왜냐면 여기 원의 9의 중심이죠. 여기는 9 위의 한 점이지. 아. 그럼 이게 반지름인 거지. 상황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보지도 않고. 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가로 길이는 몇이야? x.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 녀석의 반지름은 누구냐면 얘잖아. 예. 얘 뭘로 구해? 피타로 구하겠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sx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r제곱 마 x제곱이죠. 걔를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r까지. 파이 붙여. 파이 붙여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파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한 다음에 0부터 r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하면서 뭐가 돼요? 반구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걸 2배를 해야 돼. 그거에 2배를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는 9의 부피 공식인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나와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요거 복잡한 함수 아니죠? 네. R 사인 T는 안 해도 돼 여기서. 그냥 이차함수 아니야? 그냥 2차 함수야, 그렇지? 그냥 2차 함수야. 그러면 2파이에다가 여기가 R 제곱 X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0부터 r이죠. 그러면 r 넣게 되면 0은 어차피 3가 0이니까 r 넣게 되면 뭐가 남냐면 2파이에다가 r 세제곱에다가 빼기 3분의 1 r 세제곱인데 이게 3분의 2 r 세제곱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3분의 4 파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고 부피 공식을 만든 거야. 이걸 이용해서 만든 거야. 옛날 사람들도. 너네가 이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죠? 중학교 때 배우죠, 보통. 초등학교 때 배우죠? 아 초등학교 때 나오나 구의 부피 공식이? 네. 근데 막 불을 너희가 약간 경시 같은 걸 한 거 아니야? 막 이상하게 막 네. 불을 잘라가지고 막 만들어요. 물을 잘라서 아, 나 만든 저게 거야. 되게 그래. 건널비를 그렇게 하고 그래. 부피는 그냥 그렇다고만 해요. 건널비도 초등학교 때 안 나올 걸? 나와요. 쌤이 늙어서 그렇지. 그래? 직립문제에 건너편에 건널비는 훨씬 어렵습니다. 건널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건널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 내가 고등학교 가지고 나왔었나? 네. 그래. 그러셨어요. 아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되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죠. 지금 그 47번 상황은 A부터 B가 맞나? 네. A부터 B인 상황이죠? 네. 맞아요. 뭐만 바뀌면 돼 여기만 47번 여기만 A, B로 바뀌면 끝이 끝이 원리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정적분으로 표현하라고 했거든. 그걸 계산하지 말고. 아 그럼 이제 사실 2파이가 아니죠. 여기 2배가 아니겠지. 여기 이제 한쪽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A인 부분 그리고 이제 B인 부분 해가지고 요 사이에 생긴 요 입체의 B는 A부터 B까지 파이 R제곱마 X제곱 dx. 이 파이가 되려면 이건 2파이는 아까 반대쪽에도 그렇지 그려야지. 이쪽을 하고 그치 반대쪽도 그려지면 그 2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7번 답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이 뭐예요? 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정적분으로 쓰라고 해서 내가 계산을 했더니 답지가 이렇게 써있더라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의 부피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입고 줄여서 줄 수가 줄여서. 있지. 줄이라고. 그냥 어떻게 줄여? 아니 그냥 빼. 48번. 48번은 이자는 당황스럽습니다. 색칠된 부분이 없어요. 다 색칠돼 있어. 아 색칠된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 색칠돼 있어. 그러니까 대충 느낌상 저 약간 혼자만 약간 형형색색의 저 부분에 그 아래쪽 작은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게 보통의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미적 기본 체계도 있는 문제입니다. 48번은. 그래서 그걸로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원기둥이 있죠. 원기둥이 있고 지금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고 아, 네. 이 중심을 지나는 요런 녀석을 비스듬하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했던 거?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얘네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죠. 예. 이면각이 맞다. 자, 요 각이 세타래요. 면과 면이 이룬 각이 세타래. 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너네가 이걸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잘게 잘라서 더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원의 일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무슨 모양이 되냐면 무슨 말? 2차 함수가 돼요. 2차 곱하기 돼요. 아 잠깐만 2차 곱하기 아닌데 쌍곡선이 되나? 뭐 하여튼 뭐 다르게 돼요. 원이 아닌 다른 아니 원의 일부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중심을 안 지나기 때문에 넓이 공식이 일정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여기를 n등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봐봐 요 초록색 삼각형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수직으로 올려 이렇게 했을 때 이 파란 선이랑 이 초록색 선은 어차피 평행하지 않겠니? 아 여기도 뭐가 돼요? 아. 세타가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리고 여기 어차피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들끼리 직각의 세타로 AA로 닮음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각끼리 써야 돼. 그치? 이걸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라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SX라는 식 혹은 뭐 S세타라는 식 혹은 ST라는 이 식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냐를 고민해야 되고 요 문제는 어쨌든 요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했을 때도 선생님 계획은 한쪽을 구해서 반대쪽은 어차피 대칭일 거니까 2배를 할 거다 요런 생각이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얘가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반지름 R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여기 반지름 R로 나왔지? 숫자로 나왔나? R로 나왔을 거예요. 밑면의 반지름 R. 그러면 자 이거 조금 보기 편하게 조금 그림을 좀 돌려줍시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게 바닥인 거죠. 여기 중심인 거고 여기가 R인 거고 특정한 X라는 지점에서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길이는 일단은 얘예요. 일단 얘가 필요해.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길이죠. 저 길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도 R이니까 요 길이 X니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게 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죠? 그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타는 지금 일정한 거예요 그죠? 세타는 상수야. 가로 길이가 얘잖아. 세로 길이는 이거 곱하기 탄젠트죠.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그게 SX가 되는 거죠. 진짜 어디서 그냥 본거 같은데. 정리하면 2분의 탄젠트 세타까지 어차피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는 지금 변수가 아니야.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게 이제 넓이 공식인 거죠. 여기 파이 필요 없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2분의 탄젠트를 밖으로 내보낼게요. 2분의 탄젠트 세타를 밖으로 내보내고 0부터 R까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를 해주시면 이게 어느 쪽? 반쪽. 그거의 몇 배? 2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이제 탄젠트 세타고요. 여기는 3분의가 아니라 R제곱 X 빼기 3분의 1 X 세제곱인데 0부터 R 이렇게 되겠고요. R 넣으면 R 세제곱 요거 넣으면은 3분의 1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R 세제곱 되면서 3분의 2 탄젠트 세타 곱하기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C는 3분의 2R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더 나아. 어쨌든 이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저렇게 왜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저기.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1번 넓이, 2번 부피, 3번 의외로 곡선의 길이를 부분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곡선의 길이. 자, 요거 하면 마지막이야. 이거 그 앞에 도활에 있었던 네. 그거 2개 더 해주셔야죠. 네. 자 곡선의 길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일단 이론적인 접근을 먼저 할게. 이게 사실 뭐 곡선의 길이 공식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접근이 또 잘 안 돼요. 그냥 일단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어떤 표현인 거냐면 이렇게 양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A부터 B까지 요 놈의 곡선의 길이를 부분부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지만 기본에서 했어요. 기본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원리 자체가 뭐냐면 얘를 똑같이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해서 n등분된 점들이 있겠죠. x좌표들. 요걸 해서 선분 길이 더하기 선분 길이 더하기 선분 길이 더하기 선분 길이 더하기 선분 길이를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뭐에 가까워지겠어?
진짜 곡선. 진짜 곡선 길이에 가까워지겠죠? 일단 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요 선분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선분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확대해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x 값의 차이로 들어갈 거고 그죠? 여기는 y 값의 차이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검정색 선의 길이가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의 루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해야 돼? 쌓아야 돼. 이렇게 인테그랄 시그마 해가지고 쌓을 거야. 근데 여기를 델타 x로 묶어내. 그럼 어떻게 되죠? 델타 x로 묶어내. 그럼 요 안쪽이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델타 x가 뭐가 되냐면 앞에 리미트가 걸린다고 했을 때 이 델타 x가 결국 뭐야? b 빼기 1을 n등분한 거야. 거기에 k를 붙이면 그걸 우리가 x라고 받았던 거고 k가 없는 애들을 dx라고 받았던 거지. 여기서 델타 x가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dx가 되는 거죠. 자, 루트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요 놈인데 요 놈이 뭐야?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근데 그 x의 변화가 0에 가까워졌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 뭐죠? 미분계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양함수 표현 y는 fx로 표현되는 함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 녀석의 a인 지점부터 b인 점까지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 곡선의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양함수 표현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원을 얘기해 봅시다. 원. 자, 우리 원이라는 곡선의 길이 알지? 반지름 r이가 어떻게 돼? 둘레 길이 2파이r이야. 2파이r. 둘레 길이 2파이r인데 이거 너네 y는 fx꼴로 쓸 수 있니? 라고 하면 반원은 만들 수 있죠. 전체는 못 만들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좌표를 4개화시켜서 쓸 수 있냐면 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둘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둘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기서 곡선의 길이는 뭘 해야 돼? 이걸 또 n등분을 해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결국은 자 요거 하나를 딱 잘라서 생각을 해봐. 결국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델타 x고요. 요 길이가 델타 y죠.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돼? 쌓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뭘로 해줄 거냐면 델타 x로 해주지 않아. 왜? 이거 양함수 표현이 아니거든. 뭘로 해줄 거냐면 델타 세타를 해줄 거야. 델타 세타. 얘 지금 세타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델타 세타분의 델타 x 델타 세타분의 델타 y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델타 세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너가 d 세타가 돼줄 거고요. 너는 뭐냐면 x를 뭘로 미분한 거? 세타로 미분한 거에 제곱 더하기 y를 세타로 미분한 거에 제곱의 루트 이렇게 둘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뀌어? 인테그랄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이 한 바퀴를 다 하고 싶다면 세타가 0부터 2파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 우리가 이거 r 코사인 r 사인이라고 했잖아. 너네 이거 세타로 미분한 각각 어떻게 되니? r 마사인 아니 마이너스 r 사인 얘는
r 코사인. 걔네 제곱해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r 제곱 되겠죠? 루트 r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R. 인테그랄 r d 세타가 되죠. 근데 너 세타에 대한 관점에서 너는 그냥 상수지. 그럼 뭐가 남아 있고? 정적분하면 R 세타. r 세타 0,2파이 이게 뭐예요? 2파이 r이죠.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인 거야. 그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는 좌표가 t, ft로 쓸 수 있는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딱 봐도 뭐라고 생각해? y는 fx라는 함수에 x좌표가 t라는 좌표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자? 인테그랄 필요한 부분부터 필요한 부분까지 a부터 b까지 1 더하기 f 프라임 t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죠. 뭐 제곱의 루트의 dx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잘게 잘라서 이어붙이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어떤 녀석은 함수가 아니라서 막 이렇게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좌표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f t, gt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혹은 지금처럼 그게 세타에 대한 식일 수도 있는 거야. 세타에 대한 식이어서 우리가 뭘로 미분했어? 세타로 미분해서 더해 나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dt예요. 그리고 t는 a부터 b 이렇게 안 써지겠지. 그냥 이 지점이 t가 a인 곳이라고 하면 뭐 t b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ab라고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공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공식이야. 얘가 조금 더 포괄하는 느낌이거든. 왜냐면 봐봐 ft, gt라고 했지. ft, gt야. 각각을 뭘로 미분해? t로 미분해.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곡선 길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소윤아? 이해됐지? 역시 한 번에 딱 이해하는 거군.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셔서 53번을 계산하고 마무리를 할 시간은 아니었는데 일단 봅시다. 빨리 가요. 건방진. 자, 53번. 얘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P가 이제 0,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T에서 위치인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x 좌표가 2의 마티 사인 t 그리고 2의 마티 코사인 t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피가 출발한 후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테그랄 dt에서 t가 타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발 후 2초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좌표가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얘네들 미분한 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부터 각각 이제 미분을 해주면 좀 짜증나는 식이긴 한데 어떻게 돼요? 2의 마티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부터 하면 이제 코사인 t가 나오고 요거 미분하면은 그다음에 얘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살면서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죠. 이게 지금 뭐예요? x 좌표를 뭘로 미분했어? 시간으로 미분한 거지. 그럼 이번에 뭐가 나와야 돼? y 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한 식이 나와야 되죠. 걔는 자 얘부터 미분하면 마사인 t죠. 얘부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죠. 그래 2의 마티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들어 보이지만 사실 너네 제곱해주면 뭘로 묶여? 얘로 묶이겠죠. 2의 마이티를 묶이겠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요거 제곱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몇이야? 1이지. 여기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몇이야? 1이지. 여기서 마이너스 2사코 나오는 게 여기서 플러스 2사코로 나오죠. 서로 지워지죠. 맞아요? 그럼 끝이지. 끝이야. 그리고 루트도 벗길 수 있어. 루트도 벗겨지죠. 어떻게 벗겨집니까? 루트 그냥 앞으로 쭉 뺄게요. 이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t 제곱은 2의 마티로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거 적분했을 때 나오는 식은 2의 마티에 마이너스고 있고요. 시간은 0부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이 0으로 좀 써줄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0 넣었을 때가 루트 2에 여기가 개수가 1로 들어갈 거고 2 넣었을 때가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답이 1 빼기 2제곱분의 앞에 루트 2가 붙어있는 5번이 답이 되고 이게 곡선 길이입니다. 아무런 이게 곡선 길이가 근데 사실 적분되는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나오는 함수가 되게 더러워 보여도 나왔다면 일단 적분이 잘 되는 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형은 기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곡선 길이까지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됐니? 일단 한번 끊어볼게요 영상.